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경북대학교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는 지방 거점 공립대학으로서 등록금이 일반 사립대학에 비해 6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좀 경제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잘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가는 학교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가성비 측면을 어린 학생들이 많이 따지고, 또 그렇게 해서 절약한 비용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못 사는 집 자녀들이 가는 학교,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에도 보면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 다 높죠. 경쟁률도 높고 잘 나갑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립대학. 과거에는 보면은 서울에서 막 인지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도시공학이라든가 행정학과라든가 세무회계만 좀 인기가 있던 그런 학교였는데,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국공립이 반값이라면 서울시립대는 그 반의 반가격의 등록금을 책정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또 서울시 세금을 가지고 왜 지방 애들의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런 반발이 있을 정도로 많이 낮추었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정말 말 그대로의 가성비야. 가성비가 좋은 거지 가난한 애가 가는 학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거기 다니면 가난해? 그런 거 없지. 그런 장점과 특징들을 가졌기 때문에 경북대 또한 지방 거점 공립대학으로 과거보다는 더 좋은 이미지로 계속 잘 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야. 두 번째 장점이자 특징이 뭐냐면, 국가 정책상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30% 이상 의무 채용을 지방대 출신으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우수 대학들을 뺀 나머지 우수한 대학이 누구냐? 바로 뭐 경북대, 부산대, 뭐 전남북대, 충남북대 이런 학교들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랑 공공기관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등록금의 가성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선발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학교가 인지도도 올라가고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 4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지금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은 그 혜택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지. 세 번째가 경북대의 장점, 세 번째 특징이자 장점은 국가 중점 사업이나 교육 역량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중점 대학이라든지 스마트 전자, 스마트 농축산, 스마트 기계 이런 특성화에 해당하는 학부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또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북대학교의 장점이 되겠고, 이런 분야로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거나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이다라는 거야. 좀 안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수의대, 치대, 간호대, 의대 다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참 드물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의대라든가 경북대 치대가 이제 대학 병원의 네임밸류라든가 또는 의대 서열에서의 어떤 전국구 서열을 가지지는 못해. 보통 의대를 쓰는 친구들은 단순히 그냥 의대를 가는 목표인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대학 병원에 어느 의대를 가서 어떤 분야에 전공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사 개념이지 뭐 이런 꿈을 구체적으로 꾸는 친구들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대 병원의 뭐 이국준 교수님, 서울 아산병원이나 서울대 병원, 삼성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들에서 각 의료 분야에서 권위와 명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는 곳을 선호하기도 해. 경북대 병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응급 환자라든가 병상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절대로 인프라가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그런 전국구 명의 선생님들을 확보하는데 좀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꼭 경북대 의대를 가야 돼 라는 친구들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수의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건대가 줄기세포라든가 수의대를 특성화해가지고 생명 분야를 특성화해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경북대는 그런 수의대 측면에서도 지방과 서울이라는 차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전국구 네임밸류를 가지지는 못해. 우리가 보통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지, 의대를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대 졸업생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줘서 훌륭한 의사로 키워내느냐, 또는 대학병원에서 이 졸업생들에게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에게 대학병원에 잔류시키느냐, 또는 실습 환경이 어떻느냐, 나중에 이제 유명 교수님이나 또는 의사로 배출되는 그런 동문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의대에서의 이제 의사선생님들이 쓰는 SCI급 의학 논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발표 실적이라든지 연구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특성화해서 모든 분야를 다 키울 수는 없겠지만 특성화해가지고, 아 경북대 의대 이러면, 또는 경북대 병원 이러면 와 이거는 진짜 진료를 잘한다, 이런 특성화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전국에 많은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매력을 가질 것이고 굳이 서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뭐 개인적인 어떤 뇌피셜이겠지만 뭐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부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큰 면적 안에 여러 병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경북대처럼 의대도 치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동병원이 따로 있지. 그래서 경남권, 영남권 안에서의 소아 응급 또는 소아 전문의 이런 부분들을 색깔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북대 부산대라 하더라도 그런 특성화에는 좀 경북대가 약하지 않은가. 뭐 예를 들어 인제대 의대 같은 경우에 인제대 폐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뇌졸중,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경북대 의대가 살린다 그러면 의대를 희망하는 많은 그 예비 의대생들이 내가 이 병원에 가서 꼭 이 전공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학교 브랜드와 이미지 또는 실적 또는 병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특성화에는 좀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원화 캠퍼스지. 보통 나중에 이제 따로 영상을 또 다룰 텐데 본교가 있고 분교가 있고 통합캠, 분리캠이라고 난 용칭을 쓰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와 지방에 있는 학교가 동일하게 취급을 받으면 통합캠이라고 하고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면 나는 분리캠이라고 하는데 그 통합캠, 분리캠은 내가 그냥 붙인 이름이고 원래는 뭐라고 하냐면은 본교, 분교, 이원화 캠퍼스 이런 용어들을 써. 분교라고 한다 그러면 본교에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학사 운영도 따로 하고 졸업장도 따로 나오고 나중에 동문회도 따로 하는 이런 거를 완전히 분리된 거라고 하고 이원화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캠퍼스를 가야 되는 거지. 그 이원화의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 성균관대야. 삼성이 이제 성균관대 재단으로 되면서 수원캠이 원래는 지방 캠퍼스가 아니지. 자연계열과 공대는 다 수원에 있어. 그러면 이과생이 성균관대 공대를 가고 성균관대 반도체를 가기 위해서 공학 계열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성대 수원 캠퍼스를 가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분리캠이라고 하겠어. 성대 서울과 성대 수원이 동일하다라는 거지.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캠이 서울캠하고 분리되어 있지만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뭐 이원화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고 중대 같은 경우에도 중대 서울과 중대 안성이 있어. 근데 이제 안성이 지리적 위치도 있지만 조금 비인기 학과들을 좀 몰아놓은 편이 없지 않아 있어서 통합캠 전략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 얘기가 좀 다르고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경북대 본교가 있고 두 번째가 동성로 대구 시내에 위치한 메디컬 캠퍼스. 정식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의대, 간호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메디 캠퍼스라고 할게. 대구 본교 캠퍼스, 동성로 대구 시내에 있는 메디 캠퍼스. 세 번째가 상주캠이야. 상주캠은 원래 상주대학교라는 대학을 경북대가 흡수 합병하면서 같은 경북대 상주 캠퍼스가 됐는데 뭐 예를 들어 과학기술대학, 뭐 치위생 이런 것들을 분포시킨 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경북 상주라는 것이 지리적 위치가 거의 3면 4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꽃감이 유명하다라고 하지, 상주 꽃감. 근데 그런 지리적인 인프라적인 측면 때문에 아이들이 비선호하게 되고 이원화 캠퍼스로서 본교와 동일하다라고 하지만 전공을 보면 완전히 상주캠이구나 본교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거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거나 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진짜 경북대가 아니다 뭐 이런 취급을 받는다, 인사 담당자들이 꽈만 보면 안다, 그래 그런 말도 생길만 한 거지. 그래서 이원화 캠퍼스라서 상주캠도 본교와 동일하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에 있는 캠퍼스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들이 미비한데 그냥 이름만 이원화 캠퍼스에서 본교와 동일하다, 이거는 동문도 인정할 수 없고 재학생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구 본교의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은 보통 1점대 후반, 2점대 초중반의 성적을 가지지만 상주캠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과가 3점대 초중반이고 낮은 과는 5점대까지 내려와. 그러니까 2초를 평균으로 잡고 2점대 초반과 4점대 후반이 같은 대학일 수 없는 거야. 그냥 상주캠이니까 졸업하면 똑같이 경북대다.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가서는 나중에 전공의 불리함 또는 인프라적인 불편함, 교통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상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이 캠퍼스를 좀 다른 학교들만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준다라든지 또는 거기만 가질 수 있는 신생학과라든가 육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캠퍼스를 키울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전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도시에 있는 일반 대학들도 다 가지고 있는 전공만 가지고는 매력이 없다라는 거지.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경북대의 특징들 중에서 좀 인기 있는 학과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 장단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과에서는 당연히 뭐 경영, 경제통상인데 특이한 점은 문과 계열의 경제통상학부거든.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부라는 것은 2개, 3개 이상의 과를 합쳐가지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다음에 신청자들이 적절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대로 가져가고 특정 학과로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경우에 대학교 1학년 성적으로 컷을 해서 고르게 분표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야. 그런데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학부는 원래 2개, 경제통상, 통상이 무역이거든. 근데 이거를 동시에 가져가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특이한 점은 학부인데 그대로 간다라는 거지. 이게 좋은 점이라는 거야. 경제도 배우고 무역도 배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금융권으로
금융권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무역회사라든가 뭐 이걸 창업할 수도 있고 그런 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진다라는 거고, 전통 강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범대야. 보통 지금도 한 200에서 약 많게는 한 300명대까지의 임용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든 그 대학 사범대를 평가할 때는 임용 합격률을 가지고 그 대학을 평가를 해. 아무래도 임용 합격률이 높게 되면은 그 선배와 후배의 어떤 스터디, 임용 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족보 또는 교수님들의 어떤 수업 퀄리티 이런 것들이 좀 다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등급, 5등급에 형성되어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사범대는 뭐 3점대, 2점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차이를 보여.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임용 합격률도 좋은 편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사범 계열들은 다 인기학과에 속하게 되어 있어. 그거 외에도 이제 문과에서는 신방이라든가 정치, 외교, 심리라든가 이런 전공들은 원래 좀 인기가 있는 과들에 속하고, 자연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모바일 전공이겠지. 삼성전자, LG전자랑 어떤 산학 협동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전공한 친구들이 그 회사로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애플과 맞짱도 뜰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 회사들을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모바일 전공이 좀 특화되어 있어. 성대 반도체처럼 특성화에 성공을 한 거지. 모바일 전공뿐만 아니라 이제 동반 랠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따라 오르거든. 뭐 고3들은 아직 코스피, 코스닥 잘 몰라도 되지만 경제라든가 뭐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는데, 같이 따라 오르고 같이 내려가는 거 이제 동반 랠리라고 해. 과거보다는 오히려 모바일 전공이 인기를 끌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 전자, 컴퓨터,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런 학부들이 다 인기과에 속해버리는 아주 긍정적인 상승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거지.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나보고 공대를 가라라고 한다면 모바일 전공 또는 컴퓨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무인자율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컴공과는 약간 비인기를 누렸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서 컴공과가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컴공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의 특성화 사업도 경북대가 해당이 돼. 그리고 기계는 원래 경북대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도 잘 나가지. 그런데 굳이 경북대, 부산대를 만약에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기계는 부산대지. 국책이거든. 국책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너희도 지원을 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너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진다. 그런데 경북대가 전자가 국책이야. 모바일, 전자랑 모바일이. 그런데 부산대는 기계가 국책이야. 그래서 기계를 전공하는 친구라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경북대, 부산대를 하더라도 부산대를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고,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컴공, 모바일 전공 이런 거를 희망한다 치면은 부산대보다는 경북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는 거지.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경북대가 가지는 매력들은 국공립대학으로서 학비가 저렴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 지원 사업들, 소프트웨어적인 거, 스마트 농축산, 스마트 기계, IT 이런 부분들이, IT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원래 일반 공대 안에 이제 IT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 경북대는 공과대학이 따로 있고 IT 대학이라고 단과대가 따로 있어. 컬리지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할 때는 30%에서 40% 의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경북대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의대, 의대, 치대, 간호대를 다 가진 대학. 참 드문 케이스지. 특성화에는 조금 힘이 약하지 않은가, 이것이 단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원화 캠퍼스라고 상주 캠퍼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은 이원화 캠퍼스라고 하지만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인기학과가 문과에서는 뭐 경제통상이라든가 심리, 신방, 사범대는 원래 강호, 자연계 쪽에서는 모바일 전공이라든가 전자, 전기, 컴퓨터공학 이런 부분들이 특성화도 되어 있고 육성도 되어 있고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매력들을 가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선택할 때 많은 누릴 수 있는 장단점들을 잘 판단을 해서, 가성비, 이것도 가성비인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결과 이 대학 합격이라는 좋은 영광을 누릴 때에 또는 여러 개, 2개, 3개 학교를 붙게 되겠지. 우리가 수시 6개 중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 그치? 6개 중에 하나 붙으면 선택 권한이 없어. 그런데 6개 대학을 붙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대학을 택할 것인가. 그럴 때 학교 특징과 장단점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좋은 학교를 고르게 되겠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경북대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어.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댓글로 달아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또는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쌤이 되도록 할게. 고마워.